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앨리스 쌤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주요 대학 중 하나죠.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많은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분석이란 주제로 이번 시간 또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입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잘 참고하신다면 한양대학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양대학교의 가장 큰 2022학년도 주요 이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 모집 비율이 좀 축소가 되고 정시 모집 비율이 확대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알아봤던 서강대나 성균관대학교도 동일한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일부 좀 축소가 됐다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원 자체가 뭐 많이 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 잠깐 보시면 수시의 학생부 종합 일반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979명 선발했었고 2022학년도에는 800명입니다. 한 179명 정도 줄었죠. 그래서 이 인원이 이제 정시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시 비율이 31.1%에서 42.9%로 좀 확대가 된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어찌되었건 학생부 종합전형 또 한양대학교 입시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줄어든 인원이 한 이 정도 비율이고 대체적으로 그 변동폭 자체가 뭐 크지는 않다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원래 하던 대로 준비를 하셔서 지원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문이과 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이제 자연인문을 분리해서 뽑던 학과들을 2022학년도에는 일원화해서 모집 단위를 통합했다라는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해 보시는 학과에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건축학부,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파이낸스 경영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간호학과 등이 이제 자연인문을 분리해서 이제 뽑았었는데 이제는 2022학년도부터는 건축학부,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이런 식으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뽑는 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통합해서 동일하게 지원해서 모집 단위를 일원화했다라는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전형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학종이라고 생각하는 전형은 지금 보시는 학생부 종합 일반 요 전형 하나고 요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부담을 좀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도 일찌감치 좀 폐지를 하고 면접도 보지 않는 대학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입시의 이 간소화에 대한 부분을 좀 선도하는 대학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100%입니다. 당연히 면접 없고 학생부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제출 서류 없고 당연히 최저도 없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냥 생기부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신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 지원 자격 잠깐 보시면 202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수생 같은 경우도 2020년 2월 이후부터만 이후 졸업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 아까 말씀드렸죠. 생기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 같은 경우도 면접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서류 평가로만 선발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만큼 서류 비중이 높고 서류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될 수 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 이어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평가 요소의 종합 성취도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 같이 살펴보면 종합 성취도는 학생부에 드러난 학업 관련 기록을 통해서 종합적인 성취를 평가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학생부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확인되는 종합적인 성취를 정성 평가하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내신 등급을 그냥 단순히 수치화해서 보는 게 아니겠죠. 학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되는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그 정성 평가에 대한 그런 평가의 요소나 그 참고되는 영역은 옆에 이제 노란 박스에 볼드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위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 당연하겠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는 뭐 진로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의하게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겠죠. 특히 교과 학습 상황 속에서 이제 세특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런 전공과 연계된 그런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잘 세특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함께 참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종합 성취도란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풀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면 단순하게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반영하는 개념의 지표가 아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드러난 학업 관련 기록을 통해서 종합적인 성취도를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평가 영역에서 학업 관련 기록들을 상당히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보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보여집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뭐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학업 성취도였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의 그런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합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내지고 있는 내용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과 과목의 성취도라고 하면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을 볼 때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까지도 다 같이 종합해서 보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평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등급만으로는 그 학생의 그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그 등급으로는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모호하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등급을 가져와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규모, 그 다음에 이수한 과목의 인원, 그 다음에 수준,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이 학생이 그 과목의 성취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성취를 했는지가 사실은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그 과목의 평균은 대략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시험에 대한 난이도라던가 그 과목을 들었던 인원의 대략의 수준, 이런 것들까지도 표준 편차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단순히 내신 등급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특히 3학년 1학기이신 분들은 남아있는 두 번의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기서 내가 전공 관련 연계 과목의 성적을 이번에 꼭 올려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예요. 다 성적을 올리면 좋기 때문에, 평가자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원점수를 최대한 올리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이 원점수라는 건 사실 점수를 조금만 올려도 평균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학생들의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원점수를 생각보다 꽤 많이 올렸는데도 등급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원래는 예를 들어 70점이었는데 요번에 최대한 노력해서 80점으로 올렸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신 등급의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원점수 자체를 올린 거기 때문에 학생이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거는 정성적으로 평가자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상당히 의미 있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학생이 그 과목의 성취도로서 본다라는 점은 이게 이제 단순히 비단 한양대학교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학의 사정관들은 비슷한 기준으로 성적을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합 성취도를 기반으로 밑에 보시게 되면 4대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4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4가지는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비판적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는 학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기주도하고 소통협업은 인성 및 잠재성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죠. 예, 그 많은 대학들이 활용하고 있는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학업에서 보고자 하는 종합성취도 외에 다른 활동들 속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쓰고 있는 평가 요소여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생의 교육 여건이라던가 학습 과정이나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의 모습들을 평가하겠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생기부를 좀 잘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궁금해하실 2020학년도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학종 입시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대학 정보 포탈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고요. 지금 그 한양대학교 전체 학과에 대한 정보를 다 담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이 데이터가 조금 명확하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 아이디 입시연구소 밴드에 가입하시거나 접속하시게 되면 이 자료를 저희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함께 보시게 되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공된 자료 잠깐 살펴보면 전체 학과에 대한 정보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과별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 그리고 최종 등록자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50컷, 70컷 2가지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70컷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간 관계상 전체 학과를 제가 다 언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몇몇 학과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시가 되는 이 성적은 아시다시피 참고를 조금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입학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략 이 정도 수준이면 합격권 또는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는 게 좋지 내가 이 정도 내신을 지금 만들어놨다라고 해서 합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로 이해를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 학과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했던 사람들이 대략 이 정도 수준의 내신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각 학과별로 70컷에서도 내신에 대한 조금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학과들은 뭐 융합전자공학부라던가 신소재공학부,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이죠. 공대에서도 뭐 유기나노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70컷에서도 조금 높은 그 교과 성적의 비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의외로 조금 낮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이 정도 내신으로도 70컷 안에 이 정도 내신으로도 합격을 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학과들이 도시공학과 3.5 정도, 그 다음에 자원환경공학과 한 4.2 정도, 정보시스템학과는 4.8까지도 내려갔네요. 그리고 산업공학과가 한 4등급 정도. 내신 등급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래서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설명회나 이런 걸 들어보면 1등급부터 6등급 때까지 합격 스펙트럼의 내신 등급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도 70컷이지 문 닫은 친구까지 다 내려가 보면 100컷이라고 하는데 더 낮은 등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학과마다 선호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대략 한양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내가 특히 아까 내신 등급대가 좀 낮았던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기부를 좀 잘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조금 낮아도 비교과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아까 우리가 평가 기준에서 살펴봤던 교과학습 상황 속에서 뭔가 학습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부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문계열, 또 사회과학 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 또 상경계열 일부 학과를 좀 살펴볼 텐데,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그래도 아직까지 특히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생각보다 70컷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70컷이 3.6대, 그 다음에 영어영문학과가 3.4대, 도고동문학과가 한 3.7대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사실 요 등급대 학생들이 한양대학교는 지원을 좀 꺼려하죠. 내신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한양대학교를 내가 지원해 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조금 의구심이 또 들고 또 자신감 없는 그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70컷이 높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학과들은 비교과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충분히 전공적합성 연계 활동들이 충분히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용기를 내서 지원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게 70컷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등급대 학생도 합격을 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점수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이 등급대에 방금 말씀드린 그 학과의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의미 있게 이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학과가 철학과가 70컷이 3점대고, 그 다음에 의외로 관광학부가 3.8대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관광 쪽이 좀 위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였죠. 그래서 2020학년도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17대 1이었는데 막상 등록자 70컷은 3.8대였습니다. 이 데이터도 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광도 조금, 특히 이쪽에 생기부가 좀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은 내신이 그래도 한 3점대 초반, 중반 요 정도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양대학교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 상경계열 쪽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그다음 일부 학과 살펴보고 입시 결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선호하고 있는 학과죠. 경영학부 같은 경우 70컷이 4.2대, 그리고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3.4대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죠.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또 우리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대부분의 등록자가 그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아닐까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물론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고, 실제 이 데이터 안에 네, 그쪽 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한양대학교에 2020학년도에 가장 많이 등록한 고교 유형은 예, 당연히 일반 계고가 가장 네,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대부분이 뭐 자사고나 특목고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부 관련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한양대가 되게 의미 있게 봤던 그 학업성 치도에 대한 부분들이 전공적 합성, 연계활동, 특히 학업에서 심화된 활동들이 생기부에 좀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성적대 부분이 조금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뭐 3점대, 네, 4점대 초반까지라도 생기부에 그런 활동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한양대학교에, 네, 충분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 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정성평가, 종합평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내신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 합격한 친구들이 대략 이 정도 내신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비교과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실제 학습 상황에서 본인이 네,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잘 드러냈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해주신다면 한양대학교에 충분히 네, 지원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고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앞으로 AI나 그쵸? 그다음 빅데이터 이쪽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엮여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활동, 특히 이제 직업적 측면에서 상당히 비전이 있는 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네, 70컷이 매우 낮게 확인이 됐습니다. 4.6대 확인이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라던가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고 그런 쪽으로 진로 목표를 좀 갖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조금 네, 특히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이 좀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지원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유망한 학과로 좀 보여지고요. 성적대가 생각보다 네,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한양대학교라는 이 네임밸류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기부가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라면 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예, 지원을 고민해보는 것도 네, 되게 예, 아주 중요하고 예,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교 유형별 등록자 현황 살펴보고 네, 이번 시간 네,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2020학년도 신입학 최종 네, 등록자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박스 위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 일반 네, 전형 보시면 가장 높은 퍼센트가 당연히 일반고죠. 네. 64.4% 이제 확인이 됐고, 네, 자공고가 한 4%, 그다음 자사고가 한 11.9%, 과학고하고 영재학교가 한 2%, 4%, 그리고 외국어고가 한 11%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고교 유형의 그런 학교들이 등록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비율이 높은 거는 일반고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70컷의 그 내신 등급의 현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내신 성적들이 대부분 이제 밑에서 보던 물론 과학고나 자사고나 외고 이런 출신 학교 친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가장 많이 등록한 학교는 어디죠? 일반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 거기 나와 있는 성적들이 전부 다 특히 낮게 확인되는 성적들이 특목고 출신들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는 뽑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입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IDA 입시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